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 관련된 내용들을 추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진 않죠. 재무계획의 사실 우리 회사의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장밋빛 미래를 실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줄 사람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 받아서 뭐 할 거냐? 아, 그 돈 가지고 이런 거 쓸 겁니다. 소요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 계획을 쓰는 거고, 그 자금이라는 건 지금 당장 다 받아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본인의 지분율이 깎이기 때문에 지금 낮은 밸류로 뭐 많은 돈이 들어오면 당장 돈은 많겠지만 나중에 경영권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고, 단계별로 우리 회사의 로드맵이 있고 단계별로 그 실현을 시켰다, 입증을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그때 받으시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의 필요한 자금들만 지금 시점의 밸류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는 시기, 항목들 다 다르다는 거죠. 단계별로 그런 자금 조달과 그 목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라운드에 필요한 투자자만 만났지만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자금적인 상세한 로드맵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처음에 창업하면 개발할 때 보통은 CEO와 CTO가 같이 있죠. 그러다가 뭐 서비스 런칭되면 COO라는 직책이 생깁니다. 잡다한 일 다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CEO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EO가 올라서 서비스가 런칭되면 보통은 중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 뭐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누구나 알만한 회사의 대표님 만났을 때 CMO를 뽑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서비스가 런칭돼서 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우리나라 1등 앱이에요. 그게 1등 앱인데 좋아요. 근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서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딱 여기까지 머무는 거죠. 그냥 이 앱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야. 이러고 딱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고민이죠. 왜? 이렇게 올라가야 매출도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 BEP를 넘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수만 몇백만 명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들이 동의하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고민하는 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기 위해 CMO, 마케팅 오피서를 만드는 거죠. 이분들이 영입이 돼서 또는 뭐 내부적으로 누구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나 어떤 내용들을 인지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지금 포지션에서 1등 앱이지만 돈을 못 벌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CMO는 이게 이제 C레벨이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뭐 이걸로 인해 매출이 성장하면 후속 투자를 받거나 투자 유치 때는 좀 필요한 게 CFO죠. CFO. 그래서 CFO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고 뭐 M&A 하거나 아니면 IPO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들이 돈을 벌죠. 이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일반적인 성장 단계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자금들이 개발할 때 투입되고 서비스 런칭할 때 마케팅할 때 투자되고 뭐 예를 들어 또 한 번 다른 서비스 제공할 때 투자돼야 되고 그 다음에 IPO 가기 전에 뭐 다른 사업을 신규 사업해야 된다. 적절한 단계별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장 단계별 명확한 증거나 내용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게 예시입니다. 성장 단계. 19년 1Q에 뭐 시작해서 초기 제품 올 때 실제 우리가 뭐 이러한 사람들 갖고 열심히 했고 시장 진출해서 이런 것들을 일으킬 거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업계획 로드맵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확대되고 나중에는 엑시트할 거다. IPO 가거나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팔 거다. 이게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 로드맵이에요. 단계별로. 이건 머릿속에 대부분 있으세요. 대표님들이. 하지만 이거에 맞는 자금이 어느 밸류로 얼마가 들어올지는 사실 모른다. 어렵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죠. 투자 유치. 성장 로드맵은 있는데 로드맵에 맞는 투자 전략, 투자 유치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어쩔 수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캡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캡 테이블. 그건 뭐냐면 본인의 밸류, 본인의 지분을 관리하는 하나의 툴이에요. 그래서 실제 단계별로 얼마의 돈이 들어오면 얼마가 희석돼서 내가 얼마 최종적으로 나의 가야 될 그림의 투비 지분율, 내가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실제 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그 금액이 뭐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나의 밸류, 주식 가치는 얼마다라는 것들을 단계별로 예측하고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대표님들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시리즈 뭐 B, C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투자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이 투자자의 특성 파악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 정도죠. 또는 마이크로 VC. 그런 사람이 올라갔다가 그냥 좀 큰 VC 중간에 PE가 투자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스타트업의 PE 투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단계별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큰 그림, 자금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야지 지금 라운드에서 필요한 소요 자금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금 너 왜 필요해? 시제품 제작이요. 뭐 연구 개발이요. 제품 매입하려고요. 시설 투자요. 홍보 마케팅이요. 급여, 운영비 필요합니다. 여러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실 필요가 있고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뭐 진짜 뭐 엔젤 투자, 저도 엔젤 투자자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은 아니고 그 이상이긴 한데 투자를 한번 하면 그 금액이 몇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으로 다양하죠. 몇백억 투자받는 분도 계시고 단계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금 규모가 다르다. 보통은 뭐 정부 지원으로 처음에 쭉 하시다가 운영을 위해서 그러다가 엔젤 투자 받고 뭐 동시에 받고 또는 중간에 엑셀러레이터 돈 받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좋다. 이제부터 돈 받았으니까 투자자랑 남남. 그럴 리가요. 재무보고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셔야죠. 분기별 재무제표 또는 심지어 이제 임의감사를 요구하면 회계법인이 와서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감사를 끝나고 그 임의감사 보고서를 투자자한테 제출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1년 기준으로 점검받는 거죠. 분기별로 받거나 보고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 번에 큰 돈을 받으면 문제인 거예요. 대표님 입장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불리한 상황인 거죠. 지금 내가 그 단계까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많이 받으면 지분율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거고 적정 금액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돈을 받기 위해선. 추정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 투자자, 이건 참고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VC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투자자는 엔젤이나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조금 낮은 단계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다른 걸 볼 가능성이 많은데 VC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남의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VC도 자기 돈이 조금 있지만 LP들,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실제 돈을 들 쩐주들의 돈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면서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또 보고해야 돼요. VC도.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다. 투자금의 회수 기간. 내가 언제 들어갔으면 언제 돈을 회수할 거다. 그때까지 이 회사가 성장해야지 내가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규모도 작은 거 못 하겠죠. 돈이 큰 돈이니까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는 VC가 뭐 접근하고 VC한테 투자받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초기, 아주 초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를 산정해서 매출, 원가율, 뭐 세후 이익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 외상 매출을 보고 원가율을 봐서 이익을 결정하면 회사 가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가치가 얼마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하니까 그 투자 규모에 따른 주식 인수 가격도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식이 인수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회수 가능성과 그 회수 기간을 고려할 겁니다. 당연히 투자 전에 다 고려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익성, 회사의 수익성을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성도 내가 고려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분, 뭐 VC나 투자자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이해관계는 돈을 쌌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내용들도 내가 고려해서 이런 건 이제 재무계획서에 담기기보다는 뭐 오프 더 레코드로 회의 때, 미팅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죠. 이런 가지고 고려해서 맞는 펀드와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순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순현금 흐름. 여기에 일부 빠지는 것도 있죠. 운전자본 이런 것들은 뭐 캐펙스가 없으면 이런 것도 빠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법인세 빼면 세후이익 이런 것까지는 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돈을 줘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님과 보드 멤버들이 같이 고민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정 현금 흐름의 예시고요. 그래서 재무계획, 이것도 예시의 재무계획 작성입니다. 재무계획 보시면 되게 서비스의 종류가 많죠. 이거별로 어떤 매장의 수, 관련된 인원들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 매출 산정에 대한 근거도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예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재무계획은 사업계획의 결과가 수치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사업계획의 결과, 사업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막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얼마 벌 건데 라는 게 반영된 수치다. 말씀대로 여기 써 있죠. 재무계획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죠. 이거 다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거를 잘하고 정교하게 하면 투자자한테 준비된 스타트업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오, 되게 많이 고려가 돼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잘하는데 재무적으로 이미 본인들 플랜이 왜 자금이 중간에 끊기면 사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렵죠. 적시에 자금이 들어와야 자금이 꼭 돈을 벌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회사의 어떤 타이밍과 성장성 차원에서 번 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돈은 항상 부족한 거죠. 스타트업이. 그러면 그때그때 자금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지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지금 단계만 고려하면 1차적으로 다음 상황에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다른 투자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되게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전략 및 운영 방안에 대응되는 재무계획 작성이 필요하다. 위에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여기 아래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사업계획에서는 뭐 하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2년도에 비용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반영이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멋쩍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얘기들이 당연히 숫자로 잘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를 가지고 근거 있게 내용을 써야 된다.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둘째 문제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자금, 예를 들어 이러한 걸 확보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다라는 부분 그 자금 투입의 예상 효과, 투입 시점도 그렇고 예상 효과 이런 거에 맞는 돈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정의하고 조달 계획을 설정하는 거죠. 지금 라운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쌓으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정도 밸류에 이 정도 금액을 또 유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투자자한테 얘기하면 되게 멀리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아시겠지만 VC들은 서로 많이 친하죠. 업계가 좋기 때문에 이 투자자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 투자 때도 이분이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VC들을 끌어줍니다. 이미 투자한 이후에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회사 망하면 본인들이 투자한 돈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고려해야 돼요. 관계 설정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투자 실사 대응. 투자 실사라는 건 실제 투자가 거의 이제 확정이 되었고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